약간 불안한 상태긴 하죠. 왜냐면은 1,400원 밑에가 좀 마음이 편하고 1,400 초반대는 설마? 근데 이제 1,450원이 넘어가면 후반대잖아요. 그럼 이제 1,500원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1,500원 돌파하면 야 우리나라 경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 돈값이 똥값이야. 뭐 외국인 다 나갈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잖아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국인들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 1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없어질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달러로 바꾸진 않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막 1,500원 가깝게 가진 않았으니까 5, 60원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7, 80원? 80원까지 가버리면 분명히 환율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 시작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원탑 구독자 여러분, 이정윤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출연했는데요. 요즘 장이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큰데 오늘 좋은 팁 많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살짝 회복했는데 현재 장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서두 인사 드릴 때 변동성이 큰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그 변동성이 최근 며칠 동안 좀 강화된 것 같아요. 원래는 변동성이 완화가 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장이 좋은데 10월 말까지는 거의 2달 정도? 9월, 10월 2달 정도 굉장히 가파르게 10월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음선 조정이 없을 정도로 10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상승 양선만 나오고 이틀 연속 조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그 강한 게 11월 2일까지도 11월 첫날인 11월 2일까지도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4,228포인트인가 4,200 이상에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11월 2일날. 그런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 11월 2일이었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4거래일 연속 시초가보다 종가가 낮은 음선이 나오면서 9월, 10월에 그 급등을 할 때 이틀 연속 음선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4일 연속 음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좀 11월은 조정으로 가나? 라는 느낌이 지난주까지 분위기였다면 오늘 또 이번 주 월요일 날 장 시작하면서 갭상승에 바로 양선으로 땡기면서 3%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고 완만하게 떨어지고 이 구간이 아니고 9월, 10월 두 달 동안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4,200포인트 이상까지 끌어올렸고 또 지난주 4거래일 동안 급락을 시키면서 한 3,900 살짝 밑으로 3,860포인트 정도까지 저점을 형성했거든요. 그럼 4,860하고 4,220은 꽤 갭이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거리의 고점과 저점을 4거래일 만에 움직였다는 게 굉장히 큰 건데요.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딱 중간값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860 저점과 4,220 고점의 중간값에 한 4,070포인트 정도에 위치를 해서 오늘의 지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변동성이 꽤나 커진 고점에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이 중간값에 형성이 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위치인데요. 이 변동성이 계속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4,200을 한 번 더 돌파해서 4,300, 4,400까지 상승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변동성이 급하게 하루 이틀만 떨어진다면 3,860을 깨고 3,800 또는 3,700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위치입니다. 근데 제 예상은 아주 빠르게 고점을 뚫거나 아주 빠르게 저점을 깨는 것보다 오히려 이 폭이 꽤 넓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완화되면서 뭐 하루에 0.5% 오르고 0.5% 떨어진다면 고점과 전점을 바로 못 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박스를 오히려 설정하고 11월 달은 고점 뚫을 것 같은데 못 뚫고 뭐 저점 깰 것 같은데 못 깨는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너무 빨리 올랐거든요. 9월, 10월 달에 너무 빨리 올라서 지금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11월은 횡보장이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11월 2일까지는 야 진짜 끝없는 상승이겠구나. 그래서 또 지난주 화수목금은 한 3,500까지도 빠질 수 있겠는데 였다면 오늘은 횡보장 예상되고요. 그럼 매일 바뀌냐 시황은? 맞습니다. 시황은 매일 바뀌는 거죠. 왜? 3,300을 신고가를 못 들었던 8월 달을 기억하신다면 8월 달에 3,800 계속 걸렸었거든요. 8월 한 달 내내.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신고가가 어딨어. 다시 2,500으로 가야지. 이 분위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3,300 저는 역사적 신고가 기법을 워낙
뭐 20년 이상 썼으니까 신고가 뚫으면 정말 강할 거야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3,300을 뚫고 3,400, 500, 600, 700, 800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100포인트를 뚫고 4,200까지 올 거는 아무도 예상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고 요즘 여러분들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 뭐 이런 표현 쓰면 웃기지만 가관도 아니죠. 왜? 5천, 6천 얘기하던데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4월 9일 날 2280을 찍었다고요. 2280 찍을 때 올해 3300 신고가 뚫는다고 예상한 사람도 없었고요. 또 3300을 뚫은 그날조차도 올해 4010개 가리라고 예상한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지수가 지금 4000이잖아요. 근데 4000이니까 4000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4000이니까 5000, 6000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4000이 3000으로 떨어진다? 다시 또 2000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시황은 매일매일 바뀌는 거고 그 바뀌는 그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매일매일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좀 대응할 때 지금은 좀 지켜봐야 할 때라고 봐도 될까요? 지켜봐야 할 때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단기 전망이 있고 중장기 전망이 있거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강세장, 즉 정확히 4,228일 거예요. 그 4,220을 뭐 1년, 2년 안에 돌파를 못하면 지금은 주식을 안 갖고 있어야 되는 시기가 맞겠죠. 왜? 1, 2년 안에 4,280을 돌파 못한다는 얘기는 다시 뭐 3,800, 3,500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시기가 맞고 또는 야 이거 신고가 뚫어서 4,500 갈 것 같은데 5천 갈 것 같은데 하면 주식을 갖고 있는 시기가 맞고 근데 그거를 지켜보자라는 표현보다는 단기 중장기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올해는 11월 이후의 고점을 뭐 11월 한 달 동안 또는 연말까지도 못 뚫을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살짝 하는데 내년까지도 만약에 이 장이 막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끌고 나간다면 고점을 한 번은 더 돌파할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4,200 초반 돌파를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기간 조정의 힘이 있으니까 조정은 결국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4,300, 400, 500 최하 4,500에서 5,000 사이까지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바닥을 만약에 우리가 논한다면 직전 바닥은 4월 9일인 건 명확하거든요. 4월 9일 2280. 그럼 2280의 두 배가 몇일까요? 4500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수 상승장에서 두 배가 됐던 시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급락장 직후 2008년 10월부터의 상승장에서 880, 90부터 2000을 돌파했으니까 두 배가 넘었고요. 코로나 저점부터 2020년 3월 17일, 19일 그때 한 1400 정도에서 2800을 넘어서 3300까지 갔으니까 역시 한 2.5배 정도 갔고요. 또 멀게는 IMF 때 97, 98년 급락하다가 98년 10월에 뭐 278인가 저점을 찍고 1000포인트를 돌파했으니까 지수가 3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닥 대비 1년 반 동안 지수가 한 2배까지 오르는 게 강세장이라면 올해의 바닥이 4월 9일이었으니까 만약에 내년 4월 9일 정도까지 1년 동안 상승 얼마나 한 지수 2배? 그렇다면 4,500까지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더 간다면 오버슈팅 나오면 5,000까지. 4,500에서 5,000 사이가 제가 가는 우리나라의 지수 상승 때 그리고 그 시기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의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에서 뭐 고점을 뚫으면 다이렉트로 가는 거고 저점을 뚫으면 조정을 받았다 가는 건데요. 조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3,860, 70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한 번 더 깨고 내려간다면 한 3,700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럼 3,700에서 4,500이라면 거의 한 20% 정도의 상승? 야, 지수 20%가 쉬워? 지금의 분위기만 어렵진 않죠. 왜?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80%, 90% 올랐거든요. 80%, 90% 오른 시점에서 뭐 한 1, 20% 조정받고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가는 여기서 핵심은 매일매일 오르는 지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4월 9일부터 11월 2일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 4,200, 20, 30을 돌파하면서 4,500 약간 그 이상 이런 큰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상승도 변수에 의한 상승이거든요.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조정받다가 오늘 갑자기 3%가 왜 올라요? 오른 이유는 명확하게 다들 재료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정부에 의해서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수가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들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서 또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정부 정책에는 크게는 금리 정책이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재정 정책, 돈을 풀거나 안 풀거나. 근데 이번 상승 또는 올해 4월 9일부터 상승해서 정부 정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정부 지출로
또는 금리로서 시장을 움직인 적은 거의 없어요. 물론 미국의 금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실 지금 지수 상승에 기여를 했다면 보통의 경제 정책인 금리 정책이나 재정 정책보다 상법 개정안 정책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사실 상법 개정안 플러스 재정 정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재정 정책에는 지출 정책도 있지만 세제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제 정책이라는 건 세금을 많이 거두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세금을 덜 거두면 돈을 많이 써라. 정부 지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건 주식시장 호재예요. 근데 이번에 오늘 급등을 했던 업종 대표적인 두 개가 지주회사랑 금융주인데 자사주 소각은 원래 3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슈였고 거기에 플러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35% 너무 높지 않아? 25%대로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느 정도의 하부가 나오면서 오늘의 거래소 3%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고 있고 약간 이제 투자자로서 고민이 되는 점은 새로 진입을 할 타이밍이냐 아니면 조정을 좀 기다릴 것이냐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조정을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0월 말 정도부터는 반 또는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는 게 마음 편한 위치라고 사실 설명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유튜브에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시장은 결국은 호재에 의해서 올라가고 악재에 의해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 4월 9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많았던 호재들 예를 들면 4월 9일 초창기에 가장 컸던 호재는 대통령이 없던 시기에 대통령이 생기니까 당연히 정치 안정 또 여러 가지 정책들 강력한 원래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면 첫 해 두 번째에는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를 쓰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 쪽 그리고 반도체나 특정 IT 업종들에 대한 지원책들 거기에 플러스 이제 4월 9일 이후에 좀 올라가면서 상법 개정안 때문에도 오르고 뭐 때문에도 올랐지만 결국은 또 미국 시장이 올랐거든요. 미국 시장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트럼프의 입맛대로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입맛대로 잘 됐고 또 한 번에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나라도 트럼프한테 그래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주면서 당근 우리가 줄 건 주면서 어쩔 수 없죠. 뺏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줄 건 주면서 협상을 이끌어냈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올라왔고 거기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도 꽤 큰 목을 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랑 시진핑이 무역 전쟁 좀 보류 좀 하자 이거 거기에 또 에이펙 정상회담의 마지막 날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젠슨왕이 치킨집에서 우리나라의 두 대그룹 총수들과 치킨을 먹으면서 우리가 깐부잖아. 그러면서 치킨을 먹으면서 현대차에도 우리 로봇 같이 해보자. 삼성에도 우리 같이 해보자. 손잡자. 앞으로 AI 시대다. 이러면서 삼성그룹주, 현대차그룹주가 막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호재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호재가 많으면 주식시장은 맨날 올라요. 그러면은 좋은 호재로 10배도 오르고 100배도 오르고 1000배도 오르면 우리 모두 해피하겠죠.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 결국은 호재가 많다 보면 언젠가 악재가 나오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투자 입문자들한테 추천하는 책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피터 린치라는 전설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그런 말이 정확히 나옵니다. 재료라는 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럼 결국은 재료보다 앞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경제의 전체적인 분위기, 금리 정책이랄지, 기업의 실적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 오르고 내리고 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올랐으면 이런 이유가 있어서 올랐어. 내려갔으면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내려갔어. 근데 결국 큰 그림은 주가라는 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가 있는데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시발점이 되는 가장 큰 악재는 뭐다?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르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악재라고 이름이 붙여지면서 결국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4일 동안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근데 오늘은 다시 또 호재라는 이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호재, 상법 3차 개정안 호재라는 이름으로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지금 많아요. 호재가 많아서 올라가지만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지금은 악재가 안 보이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졌어. 그러다 보면서 이런 악재도 갖다 붙이고 이런 악재도 갖다 붙이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는 조심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아니 4월 9일에 2280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갖고 있던 돈이라면 지금 2배가 벌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또는 안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시장 진입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큰 금액으로는 진입하지 말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 1억이 있는 분이 주식 하나도 안 했어 지금까지. 근데 지금 4천 포인트 이상에서 1억을 네트로 1억을 하나도 안 얻은 분이 한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저는 이제 주식 상담을 많이 받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는데 코로나 때 주식을 했대요 저한테. 그러면 돈 많이 버셨겠네요. 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처음엔 볼다 다 까먹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수가 코로나 때 1400에서 1500, 1600 올라올 때 스마트머니들이나 들어갔지 개인 투자자들 그때 막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돈 벌었다고 하면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코로나 때 가을 또는 겨울에 들어갔겠죠. 언제쯤에? 2500 후반에서. 그러니까 2500, 2000대의 2500 넘어서 2700, 800, 3000, 3300까지 그 구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로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가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를 갔는데 6만, 7만에 들어가신 분보다 8만, 9만 원에 들어가신 일반인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고 나서 뭐 보름이나 한 달은 벌었을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뭐 다 아시다시피 9만 전자였던 삼성전자가 5만 전자까지 떨어지고 3,300까지 갔던 지수가 뭐 2,000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좌 1억을 넣고 나 1억으로 못 살까? 다 사지 마시고 한 30%만 사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저 바닥부터 2배 거의 가깝게 오른 이 지수대가 여러분들이 특히 초심자들의 행운을 주기에는 꽤 많이 오른 지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의 역사를 보면은 1000포인트를 도전하고 찍고 떨어지고 한 3-4번 반복하고서 다시는 1000포인트를 안 깼고요. 2000포인트도 한번 정복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깨지고 정복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깨지고 결국 언제까지 깼었죠? 코로나 저점이 2000을 또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0은요? 3,000은 코로나 때 한 번 돌파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 돌파입니다. 그러면 3,000은 언젠가 깨질까요? 저는 3,000은 한 번 깨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장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뭐 4,000, 4,500까지 가고서 3,000 왜 못 깨? 지수 떨어질 때 반토막이 한두 번이었나요? 지수 반토막 꽤 많이 나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반토막 나니까 그럼 요번 상승장에 4,500이든 5,000이든 6,000까지 간다 할지라도 6,000에서 반토막이면 3,000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4,000에서 5,000 간다? 20% 올라야 되거든요. 4,000에서 3,000 간다? 30% 정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은 배당률이 그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 배당이라는 게 기업에서의 배당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기대 이익률, 기대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기 아래 2,500일 때, 야, 2,500에서 2,000 깰까? 3,500, 4,000 가락률이 높은데, 3,300 돌파했을 때, 3,300에서 4,500 가락률이 꽤 있는데, 근데 지금 4,000이야. 4,000에서 진짜 6,000 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4,000에서 5,000 가봐야 20% 오르는 거예요. 근데 5,000 가서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5,000 갔다가 다시 4,000, 3,500 떨어지는 게 높아서, 아직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너도 돈 벌었다, 나도 돈 벌었다, 맞죠?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예를 들면은 2023년 여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상담을 지인들은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하니까. 네가 무슨 주식을 해? 지인들한테 모르시는 분들 지금 구독자님은 제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뭐 지금 처음 하시려면 반 이상 하지 마시고 좋게 말하는. 만약 제 지인 전화가 왔어. 정윤아 지금 4,000 오늘 4,000 해도 돼? 여태까지 뭐하다 이제 하냐? 저는 지인한테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여태까지 2,000일 때도 안 하고 3,000일 때도 안 하다가 굳이 왜 4,000일 때 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하는 이유는 내 옆에서 돈 벌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 옆 사람은 왜 돈 벌었을까요? 2,000에도 하고 2,500에서도 했으니까 돈 번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아무 준비도 안 됐고 옆 사람이 돈 벌었다고 나도 따라해봐야 내가 돈 벌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결국 돈은 버는 건 두 가지의 교집합이어야 해요. 교집합, 합집합, 뭐 중고등학교 수학이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두 개가 엔드 조건으로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돈을 벌려면 어떤 게 맞아떨어져야 될까요? 좋은 시기, 근데 플러스 좋은 투자자. 근데 둘 다가 아닌 거는 돈 벌 확률이 0%잖아요. 둘 중에 하나이면 돈 벌 확률이 50%. 둘 다가 맞아떨어지면 100% 벌어요. 어떨 때? 내가 평소에 주식 공부도 많이 하고 주식을 잘 알아. 근데 이제 돈을 모으고 있어서 나는 좀 주식 공부 많이 한다면 주식할 거야. 근데 코로나 저점 한 2,000포인트쯤 들어와서 3,000까지 또는 이번 저점 한 2,500에서 4,000까지 공부가 됐는데 지수가 좀 바닥에서 올라가네. 이제 좀 들어가 볼까? 이런 분들은 장도 좋았고 실력도 있으니까 벌 확률이 높죠. 근데 지금 공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옆에 사람이 돈 벌었다고 해서 나도 그럼 해볼까? 끼웃? 그럼 돈 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식하기에 좋은 시기니 앞으로 추세의 힘이 있으니까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 떨어지는 것도 계속 갖고 있어야 돼, 마음속에. 더 중요한 건 너는 준비가 되어 있니? 그냥 옆 사람이 벌었다고 한다면 좀 준비 좀 하고 공부를 좀 하고 준비 좀 하고 주식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주식을 그래도 해온 사람이니까 뭐 한 3분의 1 파세요 하면 알아들으시겠지만 주식이 아직 없어? 계좌에 이제 돈 넣고 해볼까? 반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3분의 1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적인 것들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환율 불안 얘기가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1,400원 중반대에 있는데 환율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약간 불안한 상태긴 하죠. 왜냐면은 1,400원 밑에가 좀 마음이 편하고 1,400 초반대는 설마? 근데 이제 1,450원이 넘어가면 후반대잖아요. 그럼 이제 1,500원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1,500원 돌파하면 야, 우리나라 경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 돈값이 똥값이야. 뭐 외국인 다 나갈 거.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잖아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국인들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 1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없어질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달러로 바꾸진 않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글로벌 투자가들이거든요. 글로벌 투자자면 환율이 베이스예요. 투자의 베이스. 왜냐하면 내가 A 나라에 투자할지 B 나라에 투자할지 해서 A 나라가 주식시장이 좋아. B는 안 좋아. 그런데 A는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 1년에 10%가 올라요. 근데 환율, 돈의 가치 1년에 10%가 떨어져? 그럼 주식시장에서 번 돈이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B시장은 주식시장이 안 오를 것 같아. 1년 동안 하나도 못 올랐어. 근데 환율이 돈의 가치가 1년 동안 10%가 올랐어. 그러면 B시장에서 더 이익이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투자의 마인드는 환율과 시장의 흐름 두 가지를 아까 말한 교집합. 시장의 흐름도 좋고 환율도 외국인들한테 유리한 그 돈의 가치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의 가치가 좋다는 얘기는 원화가 좋다는 얘기는 환율이 1,400원 밑으로 1,350원, 1,300원 과거에는 1,200원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200원대까지 꿈꿀 필요도 없고 1,300원대만 돼도 또 안정적이구나 약간의 안심. 근데 1,400원이 넘어가고 1,450원이 넘어가고 1,500원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너무 낮아지는데 외국인들이 나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사실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악재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환율이 1,500원 되면 다 나쁘니? 아니요. 수출업자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뭐 반도체건 자동차건 대부분 수출이기 때문에 환율이 너무 변동성이 크지 않고 조금 높아지면 낮았을 때보다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좋을 수 있지만 1,500원이 넘어가면은 수출업자한테도 너무나 큰 변동성에 좀 불리해질 수 있고 수입업자한테는 한국 돈이 너무 싸지니까 당연히 안 좋고 아까 말했던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1,500원이 넘는 한국 증시에서 돈이 유입 대락률보다는 유출 대락률이 높으니까 저는 좀 환율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막 1,500원 가깝게 가지는 않았으니까 5, 60원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7, 80원? 80원까지 가버리면 분명히 환율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 있었던 외국인 매도가 그런 거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지난주의 우리나라의 4일 조정 기간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꽤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뭐 원인은 모르죠. 친구인 존한테 전화하지 않고선 존아 왜 떨어졌니? 너 왜 팔았니? 그가 나 왜 팔았어라고 말하지 않고도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로 추측 가능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만 떨어졌던 게 아니고 미국 시장도 분명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시장의 조정을 받는다. 우리가 예전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이 대책이라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리거나 폐렴 걸려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는 안 통해요. 오늘까지는. 왜? 올해는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올해는 안 통하지만 원래 긴 기간 동안 미국의 눈치를 받고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주식은 위험자산이거든요. 위험자산이 흔들리면 뭐 우리가 금이 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위험자산이 흔들렸을 때 그럼 덜 위험한 걸 갖게 되고 더 위험한 걸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죠. 미국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박살나는 이유는 같은 주식시장이 위험자산이니까 떨어지는데 그중에서도 미국이 좀 더 안전자산, 선진 증시가 좀 더 안전자산, 선진 증시가 아닌 곳이 좀 불안전 자산이 되겠죠. 위험자산.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선진 증시라고 믿으시는 구독자 여러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흔들리면서 우리 증시가 좀 더 강하게 흔들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도 좀 불안하니까 지난주에 외국인 매도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연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2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큰 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11월 2일의 고점을 뚫는 쪽에 한 표를 던져요. 그런데 이게 저런 거잖아요. 4,200을 돌파를 하는데 오늘 4,070이란 말이에요. 4,070에서 4,100, 4,200 빠바방 치고 가면은 마음 편하게 그냥 뭐 돌파하겠지 하면 되는데 만약에 오늘 4,070인데 뭐 3,800 갔다가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4,070보다는 3,800에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신고가를 뚫고 한 4,500까지는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조정 한번 더 세게 받고 갈지 안 받고 갈지가 관건이라면 저는 조정을 받고 가는 쪽에 한 표거든요. 그래서 올해 11월, 12월은 조금 조정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좀 이렇게 기간 조정 받으면서 다시 한번 가자 그러면서 이제 4,200 뚫고 한 4,500 오버슈팅 나오면 그 이상 큰 시나리오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